네, 다음은 213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의 요건을 갖추면 그 효과입니다. 효과는 말 그대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물건을 반환해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때 점유자의 기책사유를 요한다 없나?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책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기책사유가 없어도 점유자에게는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점유자가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213조의 점유할 단서에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즉 점유 자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 그 얘기면 이 사람이 지금 그것을 갖고 있을 만한 이유가 법률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부수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이에요. 즉 소유권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정권을 행사했을 때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반환을 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이해관계죠. 과실 아니면 점유기간 동안에 목적물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 그게 부수적인 일단 돌려주는데 그에 따른 부수적인 건물이 있으면 그러면 사용 같은 게 있겠죠. 그건 사용이익이 과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수적인 이해관계 조정도 함께 중요합니다. 다만 그런데 제일 먼저 201조 내지 203조는 항상 적용 범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할 게 뭐냐면 복습 차원에서 일단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했을 때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사람 관계에서는 부수적 이해관계 조정은 201조 내지 203조입니다. 그런데 쟁점이 된 거였죠. 매매계약,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대법원 판례는 적용이 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어떻다? 적용이 된다. 왜냐하면 548조라는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이해관계 조정에 대해서 계약관계 등이 존재하게 되면 201조 내지 203조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계약에 따라 정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게 되면 계약이 끝났을 때의 조정관계는 그 계약이 담겨져 있고 계약서에 없는 내용에는 민법의 임대차 계약에 규정이 있다. 예컨대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그러한 조항들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201조 내지 2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201조 내지 203조가 적용되는 게 특징이 뭐냐면 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을 때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필요비, 유익비는 누구한테? 계약의 상대방인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임대인이겠지만 201조 내지 203조일 경우에는 현재 소유자, 그 소유자를 상대로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부분 되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십시오. 자, 기출지문. 자, 제가 이제 설명은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기출지문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 딱 떠오르셔야 합니다. 대금을 전부 지급, 미등기 대금 지급했다, 점유한다. 그러면 사실상의 처분 권한을 가진 미등기 매수인이 딱 떠오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건물 청구 청구에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건물 청구 청구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이제 이게 딱 떠오르셔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두 번째,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교환 가치를 파악한다. 즉 교환 가치만 파악한다는 얘기는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점유는 저당권 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유권에 213조와 214조가 있어요. 213조는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이고 214조는 방해 배제 청구권이에요. 그리고 저당권에 가게 되면 저당권에서는 214조만 준용해요. 즉 213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21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13조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정했냐? 법이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213조 방해의 모습이 뭡니까? 점유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당권자는 애시당초 점유를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를 뺏길 염려가 없는 거죠. 자,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유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니다. 이중매매 때 배웠습니다. 자, 계약이 무효예요. 계약이 무효예요. 그럼 계약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전에 서로 주고받은 급부가 있을 겁니다. 그럼 주고받은 급부가 있으면 뭐다? 법률상 없이 이득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 이게 741조 이하에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왜냐면 계약의 기초를 뭘 줬어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금전을, 대금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건물에 인도하고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줬다. 그런데 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점유 자체나 등기 자체가 이득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 이전 등기 청구권은 논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무효가 되면 만약에 물권의 변동, 이전 등기가 됐다면 계약이 무효면 등기 원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물권 변동 효력이 없어서 여전히 소유자는 매도인이 있다. 따라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말소 청구권이나 매매계약 무효 취소 앞에 민촉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그런데 무효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효 사유가 뭐다? 103조의 사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반사의 질서인 경우, 사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인데 이 경우에는 746조에서 반환을 청구를 못한다고 특별하게 규정했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렇죠? 계약이 무효일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무효 사유가 뭐다? 103조 위반인 경우에는 급부를 제공한 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였죠? 사회적인 타당성. 이게 지금 103조가 지금 사회질서에 반한 게 사회적 타당성이거든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러한 불법성을 주장해서 보호를 받는 것은 법의 정의관념에 반하기 때문이다. 기억나십니까? 그 문장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746조 뭐냐면 사회적인 타당성을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그 불법성을 주장해서 보호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746조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이게 746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쟁점이 된 거예요. 요거는 746조에 있기 때문에 그게 못한다. 그런데 나는 이것도 행사할 수 있어. 내가 이건 못하지만 소유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반환받겠다는 겁니다. 여기다 대법원 판례는 역시 못한다. 비록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746조 규정이 있지만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이 둘 다 행사할 수 있는 거 맞아. 이 경우에는 746조가 있는 건 맞고 이 경우에는 이 조항이 없는 건 맞아. 하지만 746조의 취지, 즉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불법을 무효를 주장해서 타당성이 없다는 불법을 주장해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정의관에 반하는 이념은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논리입니다. 746조의 그 입법, 이러한 조항을 만든 반환 청구를 부정하는 그 이념, 이유가 이 경우에도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경우도 못한다. 이렇게 함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 원인으로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구매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에 기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전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행사할 수 없답니다. 그렇게 한다 그래야만이 746조 입법 취지에 부합이 될 겁니다. 자,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이거는 문장 자체를 보게 되면 낯설어요. 이게 뭐지? 근데 이 문제를, 이 지문을 해결한 방법은, 자, 213조는 반환 청구잖아요. 반환 청구의 요건은 뭐죠? 소유자가 누굴 상대로?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유자의 기책 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배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만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뭐 불법을 저질렀냐, 기책 사유 필요 없으니까요. 어떤 경위로 점유했냐 따지지 않는 겁니다. 이 특별 승계령은 뭐냐면 이 사람이 현재 점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유자는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점유자는 현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하는 시점에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의미가 그러니까 불법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책사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점유하고 있냐, 그게 중요합니다. 반환 청구권은 그걸 이해하시면 이 문장 자체는 이 사람이 현재 점유자겠구나, 그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당연히 현재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 상대로 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할 수 있다? 아니죠. 세트를 얻죠.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배웠습니다. 기출 27의 사례형 문제. 자, 27의 사례형 문제인데 요 사례는 정말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향후 이 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추가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진정 법률상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는 지문이 들어갈 겁니다. 요 케이스에서. 이런 식으로 지문이 뜰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갑소유 X토지에 대해 사용 권한이 없이, 갑소유 X토지 사용 권한이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사용 권한이 없다. 그럼 감이 와요. 사용 권한이 없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할 수 있다. 그런 감이 와야 합니다. 의리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자, 이건 187조를 떠올려야 합니다.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별도의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187조에 따라 신축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 180조. 제가 180조의 신축 건물은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유자, 법률상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다. 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아는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했다. 일부를 임대했다. 건물의 점유자와 토지의 점유자가 차이가 있구나. 그거를 이제 감을 아셔야 합니다.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을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중요한 지문이니까 갑소유 X 토지. 갑이 X 토지가 있는데 누구 소유다? 갑소유예요. 그리고 사용 권한이 없이 그 위에 누가? 을이 Y 건물을 신축했다. 누가? 을이 했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예요. 을 소유라고 써야겠죠. 소유. 그리고 아직 핵심은 미등기예요. 미등기 했다 하더라도 187조에 따라 누구다? 신축자인 을이 소유했습니다. 을이 신축한 후 누구에게? 일부를 병에게 임대. 이럴 때는 건물 임대라고 써야겠죠. 건물이 났으니까.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먼저 항상 생각할 게 첫 번째, 토지의 점유자는 누굴까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 지금 건물이 서 있는 토지잖아요.
그 표현 어째? 건물의 부지로 제공된 토지의 점유자는 어떻게 판단한다?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지금 여기는 일부를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건물은 병과 그다음 을이 점유하고 있죠. 그렇죠? 일부니까 일부는 을이 점유하고 일부는 병이 한다. 그 표현입니다. 만약에 병이 건물을 전부 통으로 임대하게 되면 건물 점유자는 병이 될 겁니다. 자, 개념을 하나씩 잘 보셔야 합니다. 토지의 점유자. 건물의 점유자와 토지의 점유자 또 구분해야죠.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어떻게 판단한다?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한다. 그럼 누구죠? 소유자는 을이기 때문에 을이 토지의 점유자입니다. 반면에 반대가 아니죠. 토지가 아닌 건물의 점유자는 누구냐? 건물의 점유자는 일부는 건물 소유자인 을이, 일부는 건물의 임차인 병이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딱 공식을 만들어셔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 신축이나 이것도 개념 아셔야겠죠. 이렇게 가끔 나옵니다. 꼭 이 파트가 아니더라도 신축이다 해서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것을 당연히 베이스를 깔고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갑은 자, 사용 권한이 없죠. 누구에게? 토지 사용 권한이 없다. 그러면 갑은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첫 번째,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요할 수 있다. 자, 갑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의 존재로 인해서 사육수익 권능 등을 방해받고 있고 점유 자체를 뺏긴 거죠. 점유자가 누구다? 지금 을이잖아요. 누구는 갑의 점유하는데. 그러면 건물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법률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이거하고 구별할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미등기 매수인,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냐는 지금 쟁점이 아니죠. 왜냐면 넘어간 적이 없으니까. 자, 기본적인 그 케이스입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당연하죠.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토지 점유자는 인도니까, 인도는 반환 청구잖아요. 자, 1번은 철거니까 이 건물의 존재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 방해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 건물 소유자겠죠. 그럼 건물 소유자인 을을 상해서 방해를 제거하고, 제거한다면 인도를 받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점유자잖아요. 점유자 누구다?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을 상대로 구할 수 있다. 맞는 지분. 3번. 갑은 누구 상대로? 을을 상대로. 을이 누구예요? 근데 건물 소유자잖아요. 태거를 구할 수 있다? 아니다. 건물의 소유자 상대로 태거를 구할 수 없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건물의 임차인이 존재했을 때 그 사람 상대로 뭘 한다? 태거를 청구한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갑은 병을 상대로. 자, 병이 누구예요? 임차인이다. 임차인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상대로서는 태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 청구비 대지 인도 청구 소송을 승소하더라도 병에 대한 집행권원, 즉 태거 청구가 없으면 사실상 을 상대의 판결 확정, 그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서는 강제 집행이 안 돼요. 그래서 병에서 태거 청구를 필요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강조했습니다. 자, 갑은 병을 상대로 할 수 있다.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 매도하고. 이제 좀 다른 사안이에요. 이제 어떤 경우다? 을 소유였는데 을이 케이스가 정에게 미등기로 이제 갑소이고 매도를 했어요. 누구한테? 정에게. 이 사람이 지금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이 의미가 뭐다? 사실상 처분 권한을 가진 미등기 배수인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표현은 빠졌지만 사실상 처분 권한을 가진 미등기 매수인으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매매대금도 전부 지급했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좀 그러한 미스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경우에 갑은 정을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 있냐? 이게 뭐죠?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사실상 처분 권한을 가진 미등기 매수인 정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기존에 나왔던 출제 범위였습니다. 아까 기출지문도 딱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이제 추가로 될 겁니다. 이 케이스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나오냐? 갑은 지금까지 나온 것은 정을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은 사실상의 처분 권한을 가진 미등기 매수인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러면 이제 최근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갑은 이런 거죠. 정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반대로 정은 갑에 대해서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그렇게 되겠죠. 반대로는 더 나아가 갑은 누구 상대로? 양도인, 법률상 소유자인 누구? 을을 상대로 할 수 있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뜰 겁니다. 갑은 정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아니면 갑은 정을 상대로 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을을 상대로 할 수 없다면 X 지문이 될 겁니다. 주체와 누구냐에 따라서 정은 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을 또한 갑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달리할 수도 있겠죠. 갑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이 사람 주체가 되는 거고 의무가 주체가 되면 정이 나오겠죠. 말을 바꾼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리고 이들 관계는 어떤 관계다?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요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될 겁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부지의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0. 반대로 정에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이렇게 했죠. 을은 갑에게 건물 부지의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반환 의무가 있는 거다. 그런 표현들 잘 익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로써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14조 보도록 하겠습니다.